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연금저축은 연금뿐만이 아니라 매년 납입할 때마다 연금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가입하는데요. 과연 연금저축 꼭 가입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연금저축 개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160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요, 납입액은 9조 9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한 지 꽤 됐기 때문에요, 연금도 수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4조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전년도 비해서 14.3%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계약이 놀랍게도 174만 9천여 건입니다. 무려 전년 대비해서 194.43%가 증가했는데 이것은요, 최근 1, 2년 동안의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은요, 가입뿐만이 아니고 해지도 있습니다. 해지도 2021년도에 27만 3천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익률은요, 4.36%가 되겠는데요. 전년 대비 0.18% 증가됐습니다. 이 수익률은요, 그 화재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 그 다음에 펀드 관련된 전 금융기관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세 가지로 제가 압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합니다. 물론 생명보험이 종신연금을 받고요. 손해보험 기타 등등은요, 최장 30년 내지 35년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확정연금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세 된 분이 가입을 했다. 그리고 65세 때 은퇴했다. 그랬을 때는요, 놀랍게도 40년 동안 납입을 한다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투자 효과도 있죠.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투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가입한다면요, 공시이율로 인한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은요, 나중에 연금보다는 그 매년 세액공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로 인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요, 세액공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금액하고 총급여액,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자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요, 세액공제율은 15%,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토탈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400만 원을 낸다. 그러면요,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 50세 이상은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6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랬을 때는요,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일 때는요, 총 세액공제율은 13.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00만 원을 매년 낸다. 그러면 52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79만 2천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합소득 금액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3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30세인 사람이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65세까지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35년 동안 세액공제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5% 대상자는요, 35년 동안 2,3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2% 대상자는요, 35년 동안 1,848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중간 평균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35년 동안에 2,079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놀랍죠? 자, 그런데 연금저축을 가입하면요, 매년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S생명의 연금저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자가 가입하고 매월 34만 원, 연간 400만 원 내외가 되겠죠. 65세 연금 개시된다고 가정해보고 35년 동안 낸다. 공시이율이 2022년도 4월 달 기준으로 2.37%일 때 과연 공시이율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5년 동안 납입을 하면요, 101.1%가 되겠고, 10년이면 107.7%, 그 다음에 35년이면 149.1%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요, 연평균 환산해 보면요, 2.155%가 되겠는데요. 왜 공시이율 2.37%보다 낮냐 하면은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세액공제액을 또 2천만 원 내외가 되겠죠. 연 3%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전체적인 수익률은 현재 공시이율일 때 2.9034% 정도가 됩니다. 낮지 않죠? 자, 그러나 공시이율은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변동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최저 보중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생명 연금저축 기준이 되겠고요. 똑같은 기준의 최저 보중 이율은요, 가입 후 10년 이내는 연복리 1.0%,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0.5%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5년 동안 납입을 한다. 그럼 100%가 안 됩니다. 97.6%가 되겠고, 10년은요, 겨우 10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년 동안 납입을 해도 105.9%의 아주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사업비를 제외하고 보면요, 0.329%라고 하는 놀라울 정도로 저조한 수익률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액공제액을 매년 3%씩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쳐도 1.4421%에 불과합니다. 결국 생명보험의 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하고 최저 보증이율의 중간값인 평균 수익률을 가정한다면요, 2.1728%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매년 세액공제액을 투자했을 때, 연간 3%로 했을 때까지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의외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5세 때부터 평생도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 보증일 때는요, 매년 947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20년 보증일 때는요, 92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보증일 때는요, 매년 882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세 보증일 때는요, 매년 844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돈 전체에 대해서는요, 또 세금을 떼게 되겠죠.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요. 사적연금을 합쳐가지고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랬을 때는요, 종합과세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의외로 저조하다. 그 다음에 연금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수익률도 의외로 저조하다. 했는데 이 밖에도 연금저축은요,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비 부담이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펀드 보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1%대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 연금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요,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펀드 운영보수 수수료 부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좋을 때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감안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20년 뒤에 해지를 했다. 그랬을 때는요, 해지소득세 관련돼서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을 수령할 때도 똑같이 16.5%를 부과합니다. 물론 연금을 받을 때도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를 매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디메리트도 있습니다. 자, 제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 가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해지 가산세 그러면요,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하는지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예를 들어서요, 납입금이 1억 4천만 원이고 이자가 6천만 원이다. 토탈 2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보통은 이자 6천만 원에 대해서 16.5%를 부과하지만 연금저축은요, 원금 플러스 이자 토탈 2억 원에 대해서 16.5%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3,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익률, 이자 수입 플러스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 관련된 수익에 있어서 매년 연평균 2.1728%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당연히 대체 투자 수단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잠깐 벤치마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달 기준으로요,
총 기금이 914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13.3%가 대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22조 원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투자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물론 1월 달에 좀 손실이 났지만요. 근 3년 동안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주식 편입 비율이 무려 42.5%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주식은 26%고요. 국내는 16.5%가 되겠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대체 투자 13.3%까지 감안하니까 55% 내외에 엄청나게 많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이 가능한 모든 투자 수단에 투자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오션 투자라고 하고 틈새 시장을 노린 투자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전통적인 투자를 많이 고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펀드, 예적금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의 증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수익률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수수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과세 부담을 헤어날 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 렌탈 투자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요, 미술품을 소장해서 평가 차익을 노렸는데 요새는요, 그렇지 않고 누구나 그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미술품을 사서 렌탈 투자를 한다면요, 매년 연 8%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나름대로 투자 수단이지만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 갖고 요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츠가 아니고요, 유치권 특수 경매라고 해서 연 3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전문가에 의한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요,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 사기가 횡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든가 부실 투자라든가 재무 건전성이 나빠진다든가 모랄 해저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투자도 전문가에 의해서 조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을 꼭 가입해야만 되나?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